자, 이번 시간에는 채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이렇게 써요. 채권이요. 사람에게 주장한다는 뜻이죠. 뭐를 달라고? 재화를 달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조개 패자거든요. 이 조개는 과거에 조개 껍데기가 뭐였어요? 지폐였죠? 화폐였죠? 그런 거야.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채권을 다시 정리하면 채권자라고 하고 채무자라고 가정해 놓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너 나한테 줄 거 있지? 그 급부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인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이 급부라고 하는 건요, 크게 특별한 행위를 해다오 자귀야. 특별한 행위는 나한테 하지 말아다오 부작이죠. 아까 부작위는 설명했죠. 회사에서 퇴근하는, 퇴직하는 이사님 가지고 부작위에 관해 설명했잖아요. 이거 다 일종의 채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대요. 그럼 돈 갚아라. 자기야 부작이야? 자기죠. 돈 갚아라. 부작위는 퇴직했으니까 3년 동안에 업종 경쟁하지 마라. 그 부작위 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채권, 부작위 채권.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죠. 혹시 채무자의 처가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행사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만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 부모한테도 행사 못하죠. 친구들이고 얘하고 암만 친한 사람이 있다. 이 부모한테도 행사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행사 못해요. 누구한테만 행사해? 채무자에게만. 그러니까 대인권이죠. 대인권인 거야, 대인권. 아시겠죠? 대인권이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만 채무 불이행으로서 위법행위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변제하지 않았대. 그게 위법입니까? 위법은 아니죠. 다른 사람은 변제할 의무가 없어. 부인이 안 갚았다는 거야. 그렇다고 채무 불이행입니까? 부인 채무 불이행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인권이면서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때만 문제가 발생하는 상대권인 거야. 절대권이 아니에요. 대인권이고 상대권이다. 이게 이제 채권인데요. 이 채권은 물권과 달라. 물권은 대세권이고 절대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건드리면 불법행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시해 놔야지. 공개적으로 이게 누구 권리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외부에 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라고 등기해 놨대요. 그럼 내 거라고 등기해 놓은 거 남들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침해했다. 그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채권은 공시가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성립하는 이유가 채권은 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채권은. 그래서 채권법의 구성을 보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채권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채권법도 채권 총론이 있어요.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다고. 근데 이 또 채권 강론은요, 채권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들인데 여기에 계약법이 있고요, 기타 채권관계라고 했어요. 이 계약법은 또 계약법 총론이 있고요, 15가지의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계약법 강론이 있어요. 계약법 강론은 15가지 유형의 계약을 쭉 하나씩 효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기타 채권관계는 계약도 안 했는데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무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 그 다음에 부당이득. 그리고 불법행위. 이렇게 있어요. 자, 불법행위부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의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게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고의가 있든지 과실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대요. 그럼 그건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요. 부당이득은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요? 이거 좀 쉬운 일 아닌데. 예, 그래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항상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대요. 그러면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행된 부분은 돌려줘야 되죠. 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으면 받을 권리가 없는데 받아놓은 거 아니냐고.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돌려줄 땐 선이냐 악이냐 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사무관리 이건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등장은 해요. 답으로는 안 들어가더라도 설명 속에 등장하긴 합니다. 특히 이제 무권대리 같은 데서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어떤 사람을 내가 고용한 적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부탁한 적도 없고 도급을 준 적도 없고 위임을 한 적도 없고 아무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편익을 줬어요. 우연히 편익을 줬을 수 있죠. 그 편익에 의해서 나한테 이익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만약에 그 사람의 행위로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건 불법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행위로 나한테 이익이 생겼다고. 그럼 이익이 생겼으면 내가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이익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노력을 한 대가, 보수, 내 이익 범위 내에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그걸 사무관리라고 하는데, 이 사무관리 개념 조금 어렵다, 그죠? 어려워서 이거 설명을 할 때 저기 보면은 저기 시골 어느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교회에 목욕탕이 없어요. 화장실도 퍼세식이야.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외국인 서양 사람들은 매일 안 씻으면 몸 썩어.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썩어요. 그래서 얘네들 형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화형, 사형이 아니야. 뭐요? 지하 감옥에 넣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얘네들 다 썩어, 몸이. 그 서양 애들 보면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서양 애들. 겨울에도 햇빛만 나면 우통 벗고 햇빛 쬐잖아. 몸 썩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런 데 부스럼 갖고 조금 골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짜버리죠? 쭉 짜고 후시딘 바르고 끝나잖아. 데일밴드 딱 붙이고 끝나잖아. 얘네들은 그거 했다. 그럼 그건 의료법 위반이야. 굉장히 무서워, 얘네들 몸 썩는 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쓸데없는 얘기했어. 매일 샤워해야 돼. 샤워 매일 해야 돼. 근데 마침 옆에 이거 뭐예요? 목욕탕이지? 목욕탕이 하나 있네. 매일 갑니다. 한 60일 정도 계속 갔어. 그리고 운동 조금만 안 하면 그냥 바로 살이 찌니까 매일 여기 가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날도 거울 앞에 서서, 큰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매를 이렇게 비춰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통 착 보고 있었어. 거울에 이렇게 비쳤겠죠? 이게 여기구나. 맞죠?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목욕탕에 근무하시는 새 신사가 뭐 하시는 분이시요? 예, 그분이 하도 자주 오시니까 인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인사했습니다. 퉁명스럽게. 와시유? 라고. 어떤 지역인지 대충 아시겠죠? 와시유 그랬네. 그때 이분이 뭐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밀어. 그랬더니 이분이 모셔다가 데리고 가더니 누워놓고 밀어드렸어. 자, 가만히 보세요. 둘 다 커뮤니케이션, 언어의 어떤 그 소통 차이죠.
커뮤니케이션 차이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지금 이분이 와시유라고 한 건 이 지역 사투리야. 오셨냐고 인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알아들었어? 뭐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뭐 보고 있었어요? 미러 보고 있었죠? 그 미러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지, 직업이 뭐요? 미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모셔다 밀었죠? 네, 그래. 내부적으로 계약이 있었나요? 구두 계약도 없었죠? 그 내부적으로 고용관계 없었는데 밀었죠? 시원했잖아. 외국인들 때 한 번 밀면요, 환장을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시원해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다고. 자기 몸을 만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 번 밀고 나면요,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가서 한 번 쫙 밀면 한 3만 원 주고 쫙 밀면 되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 그럼 얘한테 3만 원 줘야 돼, 말아야 돼? 3만 원을 줘야 돼요? 미는 값이 3만 원이야. 안 줘도 돼요? 줘야 돼. 사무관리가 그거야. 내부적으로 고용관계 없었어요. 원인된 법률관계도 없었어.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편익 제공으로 인해서 편익이 생겼죠. 그럼 그에 대한 보수, 그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을 자기 이익 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고. 왜 줘야 된다고요? 법으로 주라고 돼 있다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이거 이제 한 번씩 등장만 하지 우리 시험 보면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부당이득은 뭐냐? 아까처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럼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그럼 이 부당이득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대. 이행자님이 이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이행된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난 이거 살 때 이게 무효가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럼 내가 샀어요. 샀는데 보니까 이게 납작하니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잘 나오게 이렇게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게 필요하신데 없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조금 잘라드렸어요. 이분도 좀 잘라드렸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돌려줘야 된대. 그때 돌려줄 때 제가 이거 사고 막 이렇게 소비할 때 이게 무효가 될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럼 선의죠, 선의? 선의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있는 것만 주면 돼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고.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이거 무효고 이거 빨리 써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했대요. 그럼 악이죠, 악이. 악의의 경우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싹 다 배상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이건 무효뿐만 아니라 취소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다. 그럼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앞에서 6살 된 애가 6살 된 애. 엄마 깨물었을 때는 엄마한테 얻어 터진다 그랬죠. 6개월 된 애하고 6살 된 애하고 비교했잖아요. 근데 걔가 씩씩거리고 나왔더니 옆집 아저씨가 데려가고 사탕 100개 하고 토지 30만 평 바꿨잖아요. 걔의 의사표시는 의사 무능력자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얘가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옆집 아저씨는 얘가 6살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걔는 받은 30만 평 다 돌려줘야 되고 받은 날로부터 사용한 이익이 있으면 이자까지 다 붙여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얘한테 생긴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싹 다 배상해야 돼요. 무효가 됐으니까. 근데 제한능력자는 또 특칙이 있어요.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현존 이익만 주면 돼. 그럼 제한능력자 걔는 사탕 추파춥스 50개하고 일반 껍데기 사탕 50개하고 받았는데 추파춥스는 다 먹었어. 껍데기 사탕은 20개 남았어요. 그럼 껍데기 사탕 20개만 주고 추파춥스 짝대기
남아있으면 주고 안 남아있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을 돌려줄 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의는 현존 이익만 주면 되고 악의의 경우는 모든 이익을 다 반환해야 되거든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제한 능력자는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게 핵심이야. 불법행위는 뭐냐?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걸 불법행위라고 하고 이렇게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 돼요.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할 때는 물적 손해나 신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까지도 손해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가 한국은 많아 다 적어요. 거의 없어. 여태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제가 제 기억에 그냥 확인한 것만 최대 2천만 원 정도예요. 최대 2천만 원.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이혼을 해.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걸려갖고 이혼하죠. 완전 거지돼요. 재산 형성은 둘이 반씩 했으니까 반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냐. 그래 거기까지는 반으로 나누는데 배신 행위로 인해서 이 부인이 받는 정신적 고통 있죠. 이것 때문에 완전 거지되는 거야. 우리는 멘탈이 강해. 한국인들은 참이슬 레드캡 빨간 뚜껑 한 서너 병 먹으면 싹 잊어버리죠.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거지돼요. 외국에서는 남자들 바람 피다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혼되죠. 이혼 당하면 거지돼요. 완전 거지 만들어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왜? 몇 년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그 연방수사국에 끌려가갖고 2주 동안 수사를 받았어요. 간첩 혐의로. 근데 걔가 한국 사람인데 걔네들은 북한에서 온 애로 잘못 알았던 거야. 그 나중에 풀려났어. 2주 만에 풀려났는데 소송에서 얼마 받은지 아세요? 40억 받았어요. 에? 40억이면 유학비 버는 게 아니라 평생 먹고 살 거 버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서 2년 데리고 있어도 2억만 주면 돼. 근데 2주 데리고 있다가 40억인가 받았어요. 손해배상으로. 그런다니까. 그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래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육체적 손해도 당연히. 육체적 손해는 뭐야? 치료비 같은 거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법행위를 했다 그래서 모든 불법행위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다는 거지. 초등학교 한 1,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10살, 11살 정도까지. 이런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서 유리창을 깼다는 거예요. 놀다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그럼 그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민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성년자가 책임 안 지면 얘를 보호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얘를 보호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1순위가 누구요? 부모, 법정 대리인, 친권자. 근데 2순위는 걔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부모가 아들한테 가서 야 오늘은 말이야 아빠가 이런 돌멩이를 3개 줄 테니까 유리창에다 한번 던져봐. 어떤 게 가장 잘 깨지나. 그래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부모가 뭐라 그런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거기다가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더 좋겠다. 야. 그러고 보냈다고. 근데 애들이 놀다 보면은 공놀이 하다 보면 유리창 깰 수도 있잖아요. 유리창 깼다고. 깨면 깨진 유리창 누가 물어줘야 돼? 부모가 안 물어준다고요. 선생님이 물어줘야 돼.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우리는 또 엄마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가갖고 엄마 고기 숙이죠. 죄송해요. 유리 끼워주고 청소 다 해주고 거기다 또 죄로 그냥 며칠 더 가서 청소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민법상 선생님이 변상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애 다쳤을지 모르니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주셔야죠. 안 돼요?
해야지. 배운 대로. 여태까지는 그거 자체를 몰랐으니까 못했잖아요. 앞으로 하셔야지. 그죠? 아니 염치가 아니야. 그거는 지금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가, 보호할 법적 의무 있는 자가, 얘가 학교에서 끝나서 돌아오다가 지네끼리 놀다가 유리창을 깼대요. 그건 부모가 당연히 물어줘야 돼요.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교사잖아요. 그죠? 교장 선생님, 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학교까지 부모가 가서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서 선생한테 막 따지고 그러는 거야. 왜? 학교에 있는 것까지 엄마 책임이라고 자꾸 선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땐 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 선생님 책임지고 엄마는 개입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리 깨졌을 때도 엄마는 안 오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엄마 불러갖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학교 내에서 생활도 엄마가 책임져? 그러니까 선생한테도 따지는 거예요. 학교 내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 선생들이 잘못하니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전부 다. 그래, 법이 정해놓은 대로 하면요. 법이 없는 부분은 사람의 온정주의가 적용이 되지만 법이 있는 부분은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불법행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에 가면요. 계약 총론이 있어요. 계약 강론이 있고. 계약 강론은 15가지 유형의 계약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는 4개만 들어가요. 맨 처음에 뭐요? 매매, 임대차. 자, 여기서 개념 정리만 하고 간다 그랬어요.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 위임, 기타. 기타가 11개가 있어요. 요건 왜 기타라고 했냐면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기타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매매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뭐죠? 매매 계약인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뭘 주겠다고?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게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도급 계약은 뭐냐? 도급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이라고 하면, 도급인이 땅이 좀 있었나 봐. 도급인이 의뢰하는 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물건 하나 만들어주면, 물건을 제작해서 주면 내가 너한테 물건의 제작 대가로서 뭘 주겠다? 보수를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 도급 계약이에요. 그럼 위임 계약은 뭐냐? 위임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계약을 체결해요. 위임인이 얘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 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네가 처리해 줄래?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거야. 그 사무 처리 위탁하면 얘가 좋습니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위임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계약의 종류에 따른 설명이고요. 계약법 총론은 뭐냐? 여기 있는 이 계약들 15가지 유형의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2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한다고. 2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2개의 의사표시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냐? 청약과 승낙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거든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쌍무계약의 효력만, 각 계약의 효력은요 각각 별도로 효력이 있어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자, 우리가 이 물건을 팔고 사고 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팔고 사고 했어요. 살 때 물건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줍니까? 아니면 돈 먼저 주고 물건을 받습니까? 서로 동시에 합니까?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죠.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시이행 관계. 또 하나, 물건 사기로 계약만 했는데 저 물건을 나한테 인도하기 전에 물건이 낙뢰 맞아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지 못하게 생겼대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고 아직 이행하기 전인데 목적물은 멸실됐죠.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손해는 발생했잖아. 그럼 그 손해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인도하기 전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는 매도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돼, 매수인이 감수해야 돼, 반반씩 감수해야 돼요. 매도인이 감수해야 된다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근데 매수인이 감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매수인이 잘못해서 보러 갔다가 담뱃불 잘못 던져서 태워 먹었대. 그럼 당연히 매수인이 책임져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이 이행하기로 한 날인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다 넘겨줬어요. 오늘 이행하는 날이야. 근데 매수인이 돈이 준비가 안 됐네. 돈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수령에 가야 못 수령해 가. 수령 못 하는 거죠. 그 오늘 돈이 준비가 안 돼갖고 수령을 못 하고 있다가 새벽에 3시쯤 낙뢰가 쳤어요. 낙뢰가 쳐갖고 이게 다 타버렸다고. 지금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필요한 이행준비 완료해서 다 제공해놨죠. 매수인은 받아갈 준비가 아직 안 됐죠. 이걸 수령지체라고 한다고.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타버렸잖아요. 그땐 누가 책임지느냐?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매수인의 과실로 이행을 못하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 그 손해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때 매수인이 감당한다. 그런 내용이 계약의 효력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해제 또는 해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해제나 해지도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이게 계약법에 관한 총론이에요. 그럼 채권 총론은 뭐냐? 채권 총론은 여기에 공통점을 집어넣는 게 채권 총론이에요. 그 채권이 뭐냐라고 하는 거. 채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채권은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리고 채권도 재산권 아닙니까? 채권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물권처럼 자유롭게 양도는 안 되는 거야.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죠. 이익을 혼자서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권리잖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11,000원 빌린 건 갚았죠? 아직 안 갚았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다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채권을 절로 양도하셨다고. 그래, 채권 양도했으면 제가 그거 알아 몰라. 계속 일로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분은 결국은 나한테 받아야 되는 11,000원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달라 그러면 제가 뭐래요? 너 일로 갚았다 그럴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럼 넌 무슨 짓이야 그랬으면 좋은데 또 내일부터 안 나와. 그럼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서로 엉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는 건 할 수는 있어. 재산권이니까. 그 대신 물권 양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양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채권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채권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 이제 채권 총론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채권 총론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법조문이 137개야. 민법 총칙의 법조문 184개에서 24문제 나오는데 채권 총론 137개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통상적으로 두 문제 나와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채권도 제가 하라고 한 것만 하고 몇 개만 맞추자. 4개만 알고 가자. 그 4개는 정확히 맞추자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 찍은 게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아도 그냥 목표는 달성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 총론 이거 양이 되게 많아. 그래도 여기 한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그래도 내가 항상 수업하면 이렇게 고안해서 나왔어요. 거의 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고 그 다음에 계약 총론에서는 이게 해제가 거의 한 문제 나와요. 여기가. 그 다음에 매매, 임대차, 도급이익 묶어서 한 문제 정도. 부당이득 불법행위 묶어서 한 문제 정도. 요거는 다 맞아야 돼. 요거는
요건 다 맞아요. 요거 4개 정도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도 많지 않고 또 판례도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4개 정도에 좀 관리에 집중하자. 자, 우리 그러면 교재를 한번 가보세요. 자,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채권은 주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계약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채권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가위바위보 해서 업어주기로 했다고. 진 사람이 업어줍니까? 이긴 사람이 업어줍니까? 아니야. 자유롭게 정하면 돼요. 이긴 사람이 업어주기로 정했으면 이 사람이 업어주고, 진 사람이 업어주기로 했으면 진 사람이 업어주면 되죠. 근데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위바위보 했대. 업어주기로만 하고. 그럼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진 사람이 업어주는 게 우리 통상적인 거죠.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당사자 합의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고 있어요. 물권은 채권은 대인권이고 물권은 물권이죠. 대세권이야, 대세권. 그래서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칸에. 근데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거야, 채권은. 물권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은요, 양도 가능하죠. 하지만 양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권은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어. 굉장히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채권의 종류라고 하는데 채권의 종류 중에서 특정물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101동 101호. 나 거기 안 사는데요. 그거 말고 그냥 하여튼 101동 101호. 이건 전 세계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죠. 처음부터 특정물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참이슬 빨간 뚜껑. 앞으로는 레드캡 그럴 거야. 레드캡 5병 그랬어요. 참이슬 빨간 뚜껑 5병은 어디 가서든지 사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특정물이 아니라 종류물, 불특정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처음부터 특정물인 경우도 있지만 종류물이 특정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얘기 없이 레드캡 5병, 그럼 종류물이잖아. 저 창고 안에 있는 레드캡 5병, 그 창고 열어보니까 거기 5병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특정물이요. 근데 창고 안에도 보니까 25병이 있었네. 그럼 그 중에서 5병 갖다 주면 되죠. 그건 이제 종류물이야, 그러면. 근데 꺼내다 보니까 떨어져 갖고 20병 깨지고 몇 병밖에 안 남았어? 5병밖에 안 남았다. 그럼 그때부터 그게 또 특정물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종류물이냐, 특정물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종류물이다, 특정물이다 무조건 딱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본 수업할 때 하시자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물이야, 종류물. 종류물 소주 5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레드캡 5병 그랬대요. 그럼 레드캡 5병인데 이게 종류가 뭐 전문 용어로 씨앗이 예술이 있고 그냥 조금 시원한 거 있고 뜨뜻미지근한 거 있어요. 처음부터 씨앗이 예술로 5병. 그럼 어떤 거 해야 돼? 예술로 갖다 줘야 되죠. 예술로 해가 그냥 바깥에 살얼음이 쫙 흐르면서 한 잔 쫙 따르면 소주잔에 그냥 서리가 쫙 끼어. 쫙 넘기면 여기서부터 짜르르한 거 있잖아. 배고파지는데? 그렇죠? 이런 걸로 갖다 달라고 했으면 그거 갖다 줘야 돼. 그런데 그냥 시원한 거. 아니면 나는 원래 뜨뜻미지근한 것만 먹어. 그럼 뜨뜻미지근한 거 갖다 줘야 되죠. 이 종류를, 품질을 특정하면 그 물건으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종류를 정하지 않았대.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있는 대로, 특약이 없을 때는 거야. 그럼 뭘로 갖다 줘야 돼요? 중간. 만약에 품질이 3가지, 정말로 엄청 시원한 거, 그 다음에 약간 시원한 거, 뜨뜻미지근한 거 있다. 근데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그럼 엄청 시원한 거 말고 약간 시원한 거 있죠? 중등품 정도로 갖다 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게 종류물이고. 중요한 거 이거 금전채권이에요. 금전채권. 이 금전채권은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별도로 드릴게요.